자, 박현상 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호재와 악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호재는 지수가 버텼다는 거고요. 악재는 종목들이 개판 났다는 거고요. 아, 오늘 그 네. 코스닥이 아니 2차 전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어떻게 코스닥 지수가 빠지지? 난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2차 전지 한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 다 박살난 거고요. 특히 바이오 쪽이 빠졌다 보시면 아, 될 것 2차 같아요. 전지도 박살났어요? 빼놓고. 아, 그치. 빼놓고 이쪽만 나머지, 좋았지. 네, 빼놓고 두 개 빼놓고는 나머지 코스닥이. 시총 상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에코 BM이랑 에코 프로가 이제 1, 2%대 오른 거죠. 보시면 나머지 다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티스 11위 정도 되는데 0.2% 의미 없고요. 펄어비스 이미 빠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HLB, 엔캠, 휴젤, 삼천당제약, 리가캠바이오. 오늘 근데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오후에 좀 땡겼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한 2시 반 이후가 될 텐데 보시죠, 가족분들. 요때 2시 반 정도부터 쫙 땡겼는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테오전을 땡겼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전 올라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코스닥의 핵심은 2차 전지가 가든가 바이오가 가든가예요. 그런데 그냥 어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유한양행 때문에 놀라셨고 대부분 분들이 세우론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세론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적인 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론이 나오는데 그 세론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욕을 하십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욕은 저 마음속에 하고 있죠. 그런데 둘러보더라도 저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안 하겠다라는 분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어제 제 고객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있으면은 일부라도 뭐 하시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어떤 매매를 하시자 했는데 이거 자체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화가 났기 때문에 나가지고 다른 일도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시장 얼마나 얇습니까? 그런데 평정심을 잃을 정도의 시장이 어제도 그랬지만은 오늘은 제가 화날 정도로 좀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좀 매매하셨던 분들이 좀 오늘 이상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상했던 게 거래 대금으로 좀 소팅을 해볼게요. 거래 대금 소팅을 하고요. 코스닥으로 전체로 볼까요? 오늘 여기 같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의 전체 거래 대금이 9조 나왔습니다. 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6, 7조 나오다가 보시죠. M83이라는 신규 상장주 보이시죠? 네. 코스닥을 바꿀게요. TDS팜 어제 상장한 거요. 7,400억. 그러면 이 두 개 합쳐서 3조예요, 대표님. 요거까지 합치면 3조 2,500억입니다. 신규 상장주에 다 몰려갔네. 요거 빼면은 6조예요, 6조. 그러면 6조 나왔을 때 짜증났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예요, 그냥. 그냥 오늘 실제로는 9조지만 사실상은 제가 6조다. 장중에 아침에 좀 거래대금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저도 일부러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와, 이거 딱 붙다가 안 붙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힘이 약할 시장이 아닌데 지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데 쭉 보니까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제 TDS팜이라는 CDMO 회사입니다. 뭐 직원이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래서 주식이 상장한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CDMO 회사들 좋지 않습니까? ST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 어제 좋은 날 그날 TDS팜이 상장을 한 거예요. 차트 보시면 어제요 3배 났습니다. 300%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얼마였죠? TDS팜 공모가가 13,000원. 13,000원인데 어제 종가가 얼마죠? 52,000원. 그러니 와, 신규 상장주 하면 나도 3배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오늘 M83이라는 저기 아침에 누가 M83 뭐예요? 그러게 무슨 야, 난 이거 처음 봤네. 그죠? 오늘 상장인데 참고로 M83은 대표님 아시죠? 그 뭐였죠? 노량이라는 영화. 노량이랑 죽음의 바다 이런 영화에 또 엔터예요? VFX 즉 시각 특수 효과. 그러니까는 위징 스튜디오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을 했는데 보시죠. 오늘 얘가 공모가가 16,000원이에요, 대표님. 16,000원인데 오늘 얼마입니까? 시가가 26,000원? 그러니까 60% 떠서 제작을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고가 보시죠. 54,000원입니다. 54,000원에서 이게 얼마예요? 지금 떨려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22,300원에 끝났지 않습니까? 54,000원에 22,300원 나면 반토막 더 났습니다. 오늘 하루에 반토막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들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럽고 그럴 때. 그런데 다시 여기 어디 볼까요? 이거 좀 오늘 시장의 경종을 좀 울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매매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건 보시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M83의 신규 상장주가 삼성전자 거래대금을 뛰어넘습니까? 제가 가끔 제가 에코프로 BM은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코스닥 안에서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뛰어넘는 건 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시장에 적어도 오늘 전체 거래대금 30% 이상에 참여하시는 분은 국장에 단타만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네. 1,700억짜리인데 거래액이 삼성전자보다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지고 얼마죠? M83? 올라서 3천억 됐을걸요? 올라서 1,700억 끝났네. 아까 밀려가지고. 1,700억. 제가 아까 3천억 봤었어요. 야, 그러니 여기 이 윗꼬리에 물려 있는 또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저 신시장을 올 때마다 좀 나름 메시지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 요거 한번 보시죠, 가족분들. 오늘 이걸만 배우시면 돼요. 저기 신규 상장을 저 매매를 안 했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을. 이게 지금 시계열별로 한 겁니다. 오늘 있는 거 M83 스펙 빼고요. TDS팜, 넥스트바이오 여기까지는 괜찮죠? 보이시죠? 8월 20일날 K3i 보시죠? 고점 15,950원, 9,400원입니다. 저점 오늘 종가. 전진건설 로봇 28,900원, 2만원 40% 깨져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다 빼고 뱅크웨어 글로벌 보시죠? 고점 19,800원, 9,000원 반토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엑시트하려고 상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아이빔 테크놀로지 보이시죠? 고점 2만원, 오늘 종가 8,300원, 오늘 장중에 25% 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치러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무슨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국장을 코인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뭐 국장이 세론이다 욕한다 그러는데 그들도 매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어려운 거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하는데 적어도 삼성전자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시총 1,700억짜리가. 삼성 400억짜리, 400조짜리다. 아니,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어? 아니 그러니 예. 지금의 이 현상,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식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환경의 잘못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야? 뭐가 그런 잘못된 의식이 된 환경이 잘못이죠. 그렇지. 먼저 환경이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래 국장은 이렇게밖에 살 맞아요. 수가 없어. 네. 이렇게 해야 네. 바깥 벌어. 근데 이 마인드. 아쉬운 점은 제 현장 경험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신규 상장이 빵빵 뜨는 구간이 올해 3월, 2, 3월 달에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모 투자자가 2억을 가지고 한 종목 몰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5천만 원을 먹었어요. 25%를. 2억 5천이 됐지 않습니까? 한 번 또 했어요. 3억 얼마도 된 겁니다. 저희 뭐라고 그래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5천만 원 하십시오. 3천만 원 하십시오. 그랬는데 결국은 계속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녹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갈수록 자신감이 붙으면 그렇죠. 점점 리스크 이게 좀 익숙해지거든. 네. 이게 그러니까는 25%란 요즘 수익률을 내려면은요. 저는요 밤새 공부해도 안 돼요. 요즘 장이 약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쉽게 보이거든요. 어제 300%가 낮잖아요, 대표님. TDS 팜 300%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와 이거 300%? 그럼 내가 물린 거 다 손절 쳐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복구할 수 있어. 어떻습니까? 작년에 2차 전지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 손절 쳐가지고 반대 손절 다 이거 들어간다고. 이러면 이거 몇백 프로 나면 내가 다 복구한다고. 주식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천천히 하고요. 천천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학습 효과가 어제 나오니까는 이쪽으로만 단타가 몰리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오늘 수급 보세요. 기관 이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가잖아요, 지금. 다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 매도가 되는 거죠. 다 나가 123만 주 때리고 기관들 청약한 거 보세요. 금투, 보검, 투신, 삼호, 은행 다 팔았습니다. 개인만 지금 187만 주 들어간 거고. 아휴. 너무나도 쏠렸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뭐 일부 테마 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종목에 한 섹터에 변동성만 가지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를 거예요. 솔직히 모르지. 말씀. 예. 노량 만드는 회사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솔직히 밸류 어떻습니까? 비쌉니다. 지금 보니까 매출액이 작년 421억에 영업이익이 44억. 44억인데 1,700억이면 40배죠, 40배. 40배네. 네, 40배니까 싼 건 아닙니다. 물론 신규자는 특성상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 가지고 올해 하긴 좀 어려워요. 적어도 내년 뭐 후년 봐야 되니까는. 그런데 지금 산업군 자체가 일단 VFX 쪽은 그래요. 위지익 스튜디오 볼까요? 위지익 스튜디오. 위지익 스튜디오요. 보이시죠? 지금 적자 나고 있지만 1,400억입니다. 매출이요. 근데 시총 얼마? 2,600억이에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오늘 아까 엠파스 3,000억 갔을 때 위직보다 높았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변동성만 하는 거 이게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요. 제가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뭐라 안 그러지만 오늘 이런 거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이런 변동 왜냐하면 이해합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그렇죠. 힘들어서 좀 내가 좀 몇 번이라도 좀 10만 원이라도 혹은 50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고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와가지고 견디기 어려우니까는 일부 테마성도 한 100만 원 가지고 조금만 해야지 내가 다음에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간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 몰빵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많은 거래 대금이 2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석화해지면서 여기서 단타만 치고 있는 이 시장 자체는 조금은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그렇죠. 오늘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 샀어요, 대표님. 600억 샀고요. 그러니까 아까 호재는요. 괜찮습니다. 호재는 지수가 버텨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약간 뭐 섹터가 좀 갑자기 훅훅 깨지고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쏠린 것 치고는 지수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알테오젠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거죠. 장중에 1.3% 이상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면은 알테오젠 들어 올리고 내 에코 비행까지 괜찮아서 시장 오늘 미국 괜찮으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시장이 지나면서 그래요. 8월 5일 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기사 나온 게 다 그거지 않습니까? 2,700포인트 하는데 계좌가 어떨까? 저도요 안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시기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원래 안 올라옵니다. 계좌는요. 왜요? 올라왔던 거 팔 거 아닙니까? 리스크 관리 하시는 장 빠질 때. 그러면은 주도주가 빠져 있어요 계좌에.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난 거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도화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주도화 된 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낙폭 과대만 주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보세요. 원래 장이 옆으로 횡보할 때 계좌가 회복을 한다. 기억나십니까? 저 작년부터 찐시장 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내가 몰린 중소형주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 올라오거든요. 네. 오늘 조선주 보세요. 아까 중간에 얘기할 좀 끼어들고 싶어서 혼났는데 이게 원래요. 시장 횡보할 때 계좌가 회복이 돼요. 절대요. 그렇지. 급등장에서는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만 확 오르는 지수가요. 지수가 빠질 때 올라올 때는 제가 무슨 말들이 빠질 때 이거 했지 못하니까 3전 한 번 갔다, 엔솔 한 번 갔다, 삼바 한 번 갔다. 그럼 나머지 3전 빠지잖아요. 안 가는 날은. 그러면 이거 했잖아요. 어떻게 돼? 레버리지 사라 차라리 이거 할 때. 그죠? 지수 수익률 쫓아가는. 원래 수익 못 쫓아간다 그거. 왔다 갔다 하면 깨진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구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횡보할 때 그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현금 적당히 갖고 버티면은 적당한 수익, 적당한 실적이 있고 적당한 그 실체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이 지수가 횡보할 때 그때 한 번씩 올려쳐요. 이게 뭡니까? 낙폭과대 순환매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끔 선배님 얘기할 때 지금 장에서 낙폭과대 순환매장 얘기하잖아요. 나 물린 거 올라오는 장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믿을 건 누굽니까? 저도 믿지 마시고 임 대표님만 믿으세요. 왜 날 그러지 마. 날 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나의 판단을 그럼. 믿어야 됩니다. 나의 판단. 이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도 믿으면 안 되고 네. 아무도 믿으면 안 되지. 정말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매매를 하고 내가 결단 내렸으면 적어도 후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말씀드리잖아요. 채팅창에서 이거 누가 팔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분 소통하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보기 좋은데 가끔 이제 그런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왜 안 파셨? 이러면은 안 돼요. 절대로. 저도 제 고객한테 조언하기가 민망해요. 정말로 어렵고요. 10년 된 고객한테도 조언 드리기가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특히 최근 급락장 이럴 때는. 왜냐면 제가 틀리면은 큰 손실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게 하는 게 투자 조언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이런 시장에서 오늘 아까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제 왔다 저기 유한양행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화가 나는 목소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대변하고자 오늘은 좀 왔고요. 일단 경험적으로 대표님 이렇게 제가 확 승질낼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이거든. 네. 이게 바닥을 알려주는 시그널. 저까지 막 승질낼 때는 저도 이제 볼 거 다 봤거든요. 항상 왔는데 요때 변곡이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로 이게 오늘 화딱지 나더라. 와, 뭐 있다고야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장이 이러면 돼, 안 돼. 제가 지점 채팅방에 썼어요. 아니 거기다 오늘 또 이오 플로우 가지고 또 갑자기 유상증자에 또 물린 분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좀 끼가 있는 바이오 종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 많이 빠졌는데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부 최근에 횡보할 때 들어갔다 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안 좋은데 유상증자 했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유럽과의 소송 관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과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 개별 종목은 제가 직업의 특성상 폄하하지 못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좀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맞아요. 예. 우리 가족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 저 대이장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그 위험한 투자, 이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굳이 거기서 또 더 위험한 섹터나 종목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뭐 그런 변동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이 강한 뭐 게임주, 바이오주, 테마주, 뭐 저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테마주, 그 다음에 이런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은 먹을 기회가 있어도 그냥 쳐다보지 않는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당하지는 않지. 그냥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로스컷이 걸려 있어야죠. 계좌에. 그렇지. 그러니까 손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저는 팝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박 부장처럼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이야 뭐 이건 문제 뭐 우리가 걱정해줄 이유가 없지. 눈 딱 하고 알아서 팔아야 그냥 돼. 다 하지. 네. 문제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이러한 주식에 들어가서 하다가 그냥 순식간에 나가 맞아요. 떨어지는. 맞아요. 이게 대부분이라. 그리고 제가 고객들을 나름 그 십수년간 봐왔잖아요. 봐왔는데 고객들의 생로병사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대형주 하다 안 되니까는 중소형 넘어갔다가 마지막 바이오 넘어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주 단타 치다가 그러다 이제 계좌 잔고가 1억에서 제가 60만 원까지 줄어드는 걸 봤어요. 전화해도 안 받으세요. 왜냐면 잔소리가 뻔하니까는 안 받아요. 그냥 매일 잔고가 먹을 때는 10만 원, 깨질 때 4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이런 시기 조금 약간 불확실성의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국내 입장에서는 약간 금투세 이슈도 좀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침체 이슈도 좀 있고요. 이런데 지금 시장을 딱 봤을 때는 화요일 날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또 안 좋고 오늘은 박살이 났고 그럼 뭡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주식을 했던 패턴과는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한 패턴과 다른 시장이 펼쳐지는 거 자체도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게 축소돼서 아주 작아진 우리의 그 작은 시장, 약간의 돈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 변동성이 강해진 이 체질이 약해진 상황. 여기에다가 선물 거래를 통한 외국인들의 장난질.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된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이나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타하는 개미들 왜 단타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럼요. 장기 투자를 그래서 좋은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 한들 수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거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본 분들이 재미가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이 한국장이 한계련이 이러고 자포자기 하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장을 경험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맞아요. 왜 저렇게 못하면서 요런 것만 맞습니다. 금투세 같은 것만 왜 따로 떼가지고 거기 따라간다고 하지? 이게 막 공정의 문제가 그럼요.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매우 제가 이거는요 우리 가족분들보다 제가 더 이해하고 있어요. 맨날 매매하는 제가 매일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이 얼마나 빨리빨리 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로 지금 극강의 난이도입니다. 지금 저도 잘할 때는 제가 맨날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 잘할 때는 꽤 잘해요.
잘하는데 요즘 제가 잘한다는 얘기를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다른 방송 나가서도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못 맞추거든요. 이게 맞추는 거는요 결이 좀 있어요. 뭔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이주연 대표랑 얘기할 때처럼 내일 요거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서로 매매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나름 오후에 베팅을 해가 다음 주에 다음 날 판다거나 이렇게 뭐냐면 이런 생각들이 겹쳐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 더 매매를 덜 해줬던 분들이 이틀 연속 연속성이 나오네? 그럼 내가 오늘 오후에 이제 사볼까? 팔지 않고. 이거 보니까 정말로 움직이는 생물이거든 시장은. 근데 이 움직이는 생물의 시장을 죽은 생물로 만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을 불안해서 여러 날 가져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렇죠. 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빨리 시장 분위기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시기 아니라 지금 빨리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밸류업 우리 이 금투세 때문에 지금 이 화력이 지금 딴 데로 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금투세 폐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야 돼. 우리가 강력하게 자꾸 요구해서 재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의 이런 논리에 지금 이게 다시 가라앉아 버렸거든. 이거 다시 끄집어 올려서 상법 개정이 되게끔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야 되는데 답답하네. 진짜 시장 매매하다 보면 걱정 많이 돼요, 저도. 왜냐면 이게 저희도 우리 고객들이 돈을 벌어야지 제가 월급을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만큼 고객들이 잘 되라고 자면서도 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자꾸 전 답답한 게 제 증권사 소속이라고 기관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고객들이 돈 벌어야 나도 월급 주는 건데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욕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왜냐면 기관이 앞장서서 이런 단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그 수익 실현 확 해버리고. 근데 사실 이제 이창훈 단장님하고 해보니까 그분은 원래 공무원연금 CIO였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기관의 역할이 좋은 주식을 탁 사가지고 장기 투자로 이게 이제 좋은 주식이 묻어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주식이 부족하니까 자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관이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왜냐면 계속 출금을 해서 그래요. 클라이언트들이. 시장이 불안하니까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제 사례 얘기 드리면 저 2007년도 입사해요. 그때 최고의 직업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는 펀드 붐이었죠. 가족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지 펀드 안 했으면 바보였어요. 특히 중국 차이나 솔로몬, 미차솔 얼마나 그렇지. 많이 했습니까? 중국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입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물론 고점에서 물리긴 물리긴 했지만 우리가 올리고 우리가 네. 물렸지. 그래서 저는요 2007년도 입사할 때 이게 기억나요. 집을 담보대출을 몇 억을 받으셔가지고 차이나 솔로몬 펀드에 몰빵하신 분도 봤어요. 안 된다고 신입사원이 그렇게 말려도 신입사원이 뭘 하냐요. 우리 옆집 아줌마 그걸 40% 냈대는데. 그래서 그 대출이자 감당을 했거든요. 그때 난리 났죠. 저 그때 연락 안 됩니다. 그 이후로 집에서 몰래 했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로 우리 어쨌든 이게 그 펀드 입장에서는 펀드 입금이 되면은 운용 규모가 커지고요. 주식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기펀드 합니까? 펀드 가입이요. 저도 현장에 있지만은 펀드 하자 그러면 안 해요. 투자자분들. 하는 건 그나마 공모주 펀드 일부 정도만 들어가시는 거지 대부분은 안 하십니다. 왜요? 내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과가 안 좋은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운용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이 줄어들 거면 한정된 자금 가지고 사타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 조선주 팔고 엔터주 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한동안은 이렇게 좀 사팔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의 훌륭한 요리가 호텔 음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 좋은 어떤 정성 어린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무슨 그릇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게 다 맞아져야 이게 정말 맛있는 인류 호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디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게 자꾸 찌른다고 해서 이게 호텔 음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선진화로 할 것이냐, 어떻게 금투세 선진국처럼 우리도 금투세를 해야지. 당연히 부자들한테 세금 매겨야지. 당연히 매겨야지.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전체 시장이 바뀐 상태에서
공정하게 거기서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하는 건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앞 단계를 전부 좀 미국 시장처럼 여러 가지 뭐 법적,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 내. 왜 안 내겠어? 왜 맞아요. 저항이 있겠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불안하고 수급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내는 약한 시장이 또 더 약해지고 안 좋아질까봐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지. 네. 그 부자들이 세금 내는 걸 걱정해 주는 게 아니, 내가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아니, 내가 힘든데 그치. 누구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이러한 흘러가는 분위기 이거는 시장을 잘 아는 경험자들 그것도 충분한 경험을 한 경험자들만 알거든.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폭락 안 한다니까 막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고 참 답답합니다. 아우, 네.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예. 자 그래서 네. 기도로 끝낼까? 아니 뭐 자, 근데 우리 질문도 못했어. 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 그래도 좀 본다면. 순간 아까 녹였는데 예. 많이 올라 있었던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바이오였죠. 바이오 깨졌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조선이요. 조선 오늘 스크래치 났습니다. 그래. 아마도 조선 팔고 엔터 가지 않아서 추측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하면서 네. 갑자기 조선주 이유 없이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니까. 뭐 이유 딱히 이유는 제가 못 찾았고요. 네이버 카카오 엔터로 갔습니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 엔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물려있는 낙폭 과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이거죠. 이게 시장에 제한적인 돈이 있으면은 어차피 섹터도 순환매를 돌아요. 빠질 때는 빠지면서 순환매로 빠지고요. 오를 때는 오르면서 순환매로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외인 기관의 포트 리밸런싱이 만들어낸 많이 올랐던 건 빠지고 밑에 있는 물론 뭐 내용 저기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가까워서 네이버 카카오 금리 인하 시기 가까운 거 누가 몰랐습니까? 왜 오늘 네이버 카카오 올라? 솔직히 얘기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들어갔으니까 오늘 5% 땡긴 거예요. 언제 네이버 5% 오른 적 봤습니까? 그렇지. 응. 그러니까 포트 리밸런싱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샀겠죠, 그죠? 그렇지. 근데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포트 리밸런싱이 나오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좋은 거 좋다고 또 조선주 쫓아가는 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물린 거예요, 지금 그냥.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몇 번 바꿔봤는데 그게 그거였거든요. 저도 알아요. 왜 그래서 저희가 가끔 직원들은 일단 이렇게 급락 나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꿔봤자 엇박자 나면은 더 크게 손실 나거든요. 맞아. 이러다가 갑자기 또 내일이나 모레 또 갑자기 쫙 올라버리거든. 맞아요. 여기서 뭔가 관리를 한다고? 관리는요, 현금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금의 비중. 내가 내일 만약에 정말 좋은 종목을 공부를 해서 아침 레포트를 봤더니 이건 한 20% 떡상 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라도 사야죠. 근데 그 살 기회를 내가 득하려면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는 현금 관리하는 겁니다. 예. 아, 참 힘드네. 자, 내일장 그래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봅시다. 아, 오늘 더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동결된 거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치. 예. 요거 동결된 13회 연속 동결이고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낮췄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도체 좋았잖아요. 그에 대한 일부 조정이었기 때문에 성장률 꺾는 건 아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 시기는 뭐 10월에 11월 정도 미국 다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중 내일은요 오늘 밤이 중요한데 맨날 오늘 밤 중요하대. 맨날 진짜. 그죠? 오늘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맨날 오늘 밤 중요하다는데 오늘 신규 실업상 처음 거 또 나와요. 위클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또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 오늘 나옵니다. 시간은 신규 실업상 청탁 선수 9시 반, 오늘 밤 9시 반이고요. 그리고 저기 서비스 PMI는 22시 45분, 10시 45분이요. 그러니까는 조금 떴다 할 때 또 요거 나와가지고 미국 가라앉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떴다 안 떴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크게 떠야져요. 요즘 엔비디아 1% 뜨면 하이닉스 빠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뜨는 거에 따라서 내일 반도체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이 나야지 금요일 시장이 제대로 워킹이 되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은 내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앞이 안 보이는 한국 증시. 승질 냅니다 오늘 제대로 승질 내고 가겠습니다. 뭐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 우리 증시의 그 뭐랄까 앞으로 흐름 예상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미국 증시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 증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도 희망을 좀 찾아볼까?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봐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 국내도 저번처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는 저번 화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개별주 플레이, 그죠? 개별주.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죠. 지금 특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가족분들 급락 나오면 들어오는 수급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급락 나올 때는 조금 우리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2707 이거 큰 의미 없고요. 2600, 2700 박스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 예상이 되는 박스 안에서 우리가 매매 타진 같은 경우는 그때 섹터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2연속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2연속 어디 올랐습니까, 대표님? 2차 전지가 드디어 그렇죠. 이틀 연속 올랐어요. 어제 오늘 좋았죠. 예. 특히 배터리주 중심으로. 맞아요. 근데 사실 배터리주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선도주라고 보통 네. 얘기했거든. 2차 전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업체들이라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거를 팔고 주도성을 팔고 이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직원이 뭐라 하냐면은 빈집 더럽게 찾아다닌다 이러더라고. 딱 이게 빈집이거든, 빈집. 그러니까는 빈집이 올라올 때는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죠? 조용히 올라오고 빈집이 고점일 때는 시끄러워집니다. 드디어 2차 전지 가나요? 그렇지. 진짜 왜냐면 네. 기대가 커지는 네. 거지. 왜냐면 그만큼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네.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지금은 뭘 할 때 좀 빈집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뭘 하면 굳이 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다 빈집 알지 않습니까? 엔터도 빈집이고요. 많이 빠진 그럴싸한 섹터들. 왜냐면 언제 그들이 이쪽으로 들어서 빈집을 또 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내가 스터디를 해보고 아 여기 4분기 좋아지겠다 내년 좋아지겠다 싶으면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런데 주식이 이만큼 물려 있어요. 그러면 테마주 뭐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딱 있으면 스탑 현금 냅두고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내가 여기서 조금 리밸런싱 하더라도 내가 숨이 튀어지는 계좌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의 순간이 아니고 계좌의 순간이에요. 계좌 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슬쩍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4개 물려있던 게 하나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로 또 해보면 돼요. 그 자신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힘든 때예요. 뭐 할 말도 없고 아니 뭐 저도 힘들죠. 힘들고 많이 힘들지 다. 그냥 투자를 뭐라 또 다 그럴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만 투자하면 괜찮지 내 돈만. 남의 이 개인 투자 그 고객들의 돈까지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면 진짜 죽을 맛이지. 아니 마이너스 나 있죠 이미.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요 제 돈 깨지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그렇지. 그 남의 돈이 더 힘든 거야 엄청 마음적으로. 아니 지금요 또 말씀드리잖아요. 2,700에서 2,380 갔다가 2,700 올라왔는데 원래 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와 네가 뭘 잘하지 그래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원래 이 급락후 급등 이 구간에는요 이게 지금 시장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일부 내가 생각했었던 엣지 있는 중소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박살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복구할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 가운데. 야, 네. 그 올해 한번 그 연초에 딱 잡아놓은 그 주식들 가지고 연말까지 한번 장기 투자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티는데 야 이거 진짜 힘드네. 대표님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뚝심을 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버티는데 야 쉽지 않네. 자 하여튼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제까지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고요. 기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네,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좀 두고.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거의 넘은 것 같아요. 네, 자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